안녕하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준입니다. 자, 오늘 운동 리액션, 제가 제일 좋아했던 로니 콜먼입니다. 자, 로니 콜먼 머리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죠. 이 영상은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때 제이 커틀러가 올림피아를 우승을 하고 이제 왕자에서 내려온 로니 콜먼의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피아에서 내려와서 아무래도 좀 충격이 있겠죠. 2007년도는 더 성적이 안 좋았고요, 로니 콜먼은. 그래서 주로 이때 영상 보면 집에서 홈짐에서 운동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왔지만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왕자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후에 로니 콜먼입니다. 로니도 오전에 이렇게 시합 준비를 하면서 공복 유산소를 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디빌더의 삶은 아무래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운동으로 끝나고 먹는 영상 대부분이 이래서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반복된 일상 속에 엄청난 훌륭한 몸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약간 불변의 법칙이랄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니 콜먼이 타는 사이클 라이프 피트니스입니다. 이게 등받이 있는 거는 좀 저도 제일 많이 타긴 한데 좀 지루해요. 졸리기도 한데 정말 편하고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제일 많이 타는 유산소 기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산소 기구는 여러 가지를 좀 나눠 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스태퍼도 있고 엘리프티컬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클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박수는 저는 심박수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RPM보다. 심박수는 한 110에서 120 정도 사이. 그다음에 좀 강하게 짧게 타시는 분들은 120에서 140 사이로 해서 아무래도 시간은 좀 개인차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유산소를 타고 오늘은 집에서 숄더 데이입니다. 어깨 한 날이죠. 로니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덤벨도 많이 했지만 바벨로 확실히 프레스하는 걸 제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로니 때문에 저 발레오 이제 팔꿈치 보호대죠. 저거를 정말 구매도 했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제가 딱 운동 시작한 기점이 이제 2006년도인데 제이 커틀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정말 그때 시크가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로니 콜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900년도 후반부터 해서 90년도 후반부터 해서 2000년도 이제 중후반이죠. 그때는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때 나이였었기 때문에 로니랑은 약간 거리가 있고 도리안이랑은 아예 더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제이 커틀러, 그다음에 페리스, 덱스터 잭슨 이때가 딱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잡지나 이런 걸 영상으로 많이 접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몸적으로나 영상적으로나 봤을 때는 로니는 지금 운동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정말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60, 80, 100 이렇게 지금 프리로 숄더 프레스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니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옛날에 역도를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워리프팅이죠. 파워리프팅 역도 거의 같은 산하 단체에 있었어 가지고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역도를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옛날엔 다 같은 산하 단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밀리터리 프레스, 이제 얼굴 앞으로 내리는 프레스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옆에 저 마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로저, 이제 원판이 밀리는 걸 방지하는 저런 건 꼭 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확 옆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무거운 중량하다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립, 이제 빅레미 선수도 저 썸리스 그립으로 많이 잡아요. 썸리스 그립은 이제 엄지를 저렇게 바깥으로 치고 프레스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저 그립이 오히려 엄지를 꽉 말아쥐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도 벤치나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그립이 저 썸리스 그립입니다. 루니는 항상 저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보조자를 이제 동원을 해서 확실히 응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보조자를 동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확실히 계속 흥이 떨어지지 않게 정말 즐겁게 운동하는 거를 로니 콜만은 늘 보실 수가 있어요. 로니가 제일 유명한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02년부터 2004년도 영상이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게 1톤 넘게 레그 프레스나 이런 거 치는 거 보면 다 그때 영상들이고, 저는 이게 좀 희귀한 영상, 좀 안 봤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007년도 거를 이렇게 리액션하게 되었습니다. 숄더 프레스 이후에 이제 원암으로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로니는 팔을 많이 안 펴고 사레레 하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중량을 다루는데 로니는 고중량 고반복입니다. 데드나 이제 스쿼트 하는 거 외에는 확실히 고중량 고반복을 많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벤치도 막 220 이상 드는데도 한 8개에서 12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스쿼트나 데드 하는 거 보면 한 2개 정도 하는 것까지는 무게를 올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사실 상체는 그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솔직히 숄더 프레스도 막 140, 180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 데드 외에는 이제 티바로우나 벤터버로우 이런 것도 그렇고 확실히 고중량을 다루긴 하지만 사실 반복 횟수가 확실히 10개 이상은 무조건 끌고 간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카이 그린 선수는 벤치도 딱 1RM 할 때까지 올리더라고요. 대신 이제 드롭 세트로 해서 중량 계속 줄여나가시겠지만 로니는 좀 다른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좀 깔짝깔짝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반동을 많이 준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저 이제 어깨 바깥쪽 부위는 확실히 계속 힘을 잡고 간다는 거, 그거는 이제 고급 스킬이니까 절대 로니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프리스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렇게 덜렁덜렁 운동하는 걸 절대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로니는 로니만의 스킬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로니화 됐다는 거, 근데 제이 커틀러도 제이 커틀러화 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어떻게 운동해도 몸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사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대충 운동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도 우선 몸이 엄청 좋아요. 왜냐면 저는 몰랐는데 이제 기네스 기록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근육량이 정말 많은 그런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건 좀 신기하게 많은 이제 골격근량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로니 콜만 선수가 올라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정말 몸도 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골격근량도 정말 많다는 거. 근데 운동이 저렇게 해도 정말 된다는 거, 그 점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확실한 게 이제 몸 안에서 바깥으로 뽑아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벌려서 던지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위로 드는 식이 아니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팔을 던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렇게 그루브를 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에 많이만 섭취 안 하시면
계속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리만 안 가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혈액순환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펌핑도 더 잘 되고 아무래도 회복도 더 잘 되고 호흡량도 돌아오고, 이게 어쨌든 수분의 역할도 굉장히 커요. 어쨌든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수분을 정말 잘 섭취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체온도 적당량을 계속 유지하게끔 돼야지 운동이 강도를 계속 높게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표정이 괴로워 보이죠? 저도 쌀레리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한 20개 정도는 갖고 가요. 근데 저렇게 이제 원암 케이블식으로 하면 굉장히 괴롭다는 거. 그래도 이제 가동 범위, 템포 절대 끊어지지가 않죠. 이 점은 정말 고급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너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만의 특정 이제 운동 스킬이죠. 가동 범위라든가 템포, 중량 선택, 세트수 선택, 이런 거는 계속 연구를 해볼 만해요. 왜냐면 나만의 방식도 있지만 나만의 방식을 찾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게, 왜냐면 운동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소중하게 운동할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5일 내내 똑같은 운동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분할로 훈련을 하시게 되면 5일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한 부위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헛되었어요. 그럼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려면 정말 내 그날 컨디션, 충분한 컨디션을 잡고 가셔야 되고, 내 운동을 하실 때 무게 선택이라든가 세트수 선택, 그 다음에 운동 선택,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운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뭐 3-4시간 아니면 운동하다가 일 갔다 와서 또 운동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운동하는 건데, 한 부위를 정말 운동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얼터네이트로 덤벨로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를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팔꿈치가 항상 구부러져 있죠. 레터럴 레이즈는 절대 팔을 많이 피지 않습니다. 특히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는 팔을 굽힌 상태에서 앞에 전면 삼각근을 계속 공략하는 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동을 쳐도 올리고 내릴 때는 허리가 흔들리지가 않죠. 이런 거를 계속,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 이런 걸 많이 보실 줄 알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운동할까? 한 번은 따라해 볼 만해요. 그리고 내 걸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나는 이게 두 팔로 하는 게 편해, 이러면 두 팔로 하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덤벨 컬 같은 거 할 때도 시간 대비상 체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두 팔로 같이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내 거와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리얼 델트 플라이죠.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운동은 팔꿈치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져 있지가 않죠. 계속 어깨 라인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승모랑 이제 후면 삼각근을 계속 잡고 가신다는 거. 그 다음에 템포를 보셔야 돼요. 약간 팡, 팡, 팡 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또 팔을 피게 되면 삼두근이 먹게 돼요. 그래서 팔을 굽힌 상태에서 저기 견관절만 쓰되 등 근육은 최소한 개입으로 후면 삼각근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팔꿈치가 팔이 굵어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팔꿈치는 계속 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잡고 있는 손잡이 자체가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승모가 너무 커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승모에 이제 후면삼각근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승모랑 대형 소원근 힘으로 먼저 당기냐, 아니면 승모로 잡고 후면삼각근 힘으로 당기냐, 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다 했을 때 이제 등이 뻐근한 느낌보다는 후면삼각근이 뻐근한 느낌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짐이 뒤에 이제 배경 영상으로 보면 되게 잘 돼 있죠. 저 천국의 계단도 2대나 있고, 저걸 이제 다 로니 돈으로 차리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다 후원을 받아서 차렸다는 거. 저 기구도 그렇고 덤벨도 저 홈짐에 200인가 250파운드까지 있어요. 90kg 이상이 있는 거죠. 저 뒤에서 이제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왜냐면 계속 흥이 떨어지지 않게 운동 강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덤벨로. 이 영상은 어디 운동일까요? 네, 후면삼각근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어깨를 이제 뭐 로우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승모로 잡고 이제 어깨 힘으로 뒤로 날리는 영상입니다. 이걸 알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운동은 피리스 선수도 벤치에서 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면삼각근 운동인데 팔을 옆으로 벌리지 않고 저렇게 뒤로 빼는 동작도 후면삼각근이 입체적으로, 이제 황철순 형님이 운동하시는 거 봐도 요 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어데트 플라이인데 느낌이 좀 틀려요. 이제 운동되는 각이 틀린 거죠. 이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등만 먹으실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후면삼각근이 위로 뽑혀 올라가죠. 예, 등은 잡고 어깨로 던져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무게가 65파운드예요. 32.5인가? 32.5k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후면삼각근은 약간 위로, 그러니까 승모랑 후면삼각근이랑 분리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위로 뽑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입체적으로 되게 후면삼각근이 위로 뽑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리도죠. 어떻게 보면 이 분리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깨는 되게 입체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 뒤에서 봤을 때 후면삼각근이 위로 뽑혀 올라가 있죠. 저런 근육 펌핑을 형성되게끔 만드는 운동입니다. 팔을 너무 옆으로만 던지게끔 해서 후면삼각근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뒤로 던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등 운동 하실 때도 보면 등을 잡고 어깨로만 당기면 어깨 운동이 돼요. 그거를 잘 알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진짜 운동 잘하네요. 저도 집에서 운동하고 저렇게 덤벨을 던질 수 있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집에 저 정도만 있으면 거의 하루에 2번씩은 매일 운동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로니 항상 빼놓지 않는 슈러그입니다. 로니는 이제 앞으로 드는 슈러그보다도 등, 그러니까 후면에서 보이는 등이랑 후면삼각근이랑 승모근을 되게 우선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뒤로 드는 슈러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윗등 운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슈러그를 운동을 해야지 확실히 승모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면 삼각근이랑 분리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 치팅 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거는 진짜 로니만의 특허입니다. 저거를 이제 자기화 시켜서 만들어낸 이제 선수가 제이 커틀러예요. 그래서 제이 커틀러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자기화를 시켜가지고 운동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수축감은 되게 적은데 약간 반동을 치면서 무게는 또 그만큼 많이 쳐요. 그러니까 론이랑 제이 운동하는 걸 이제 번갈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웨이트도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그 템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둘 다 빠르거든요. 중량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옛날에 머슬 앤 피트니스 잡지에서 뭐 번역이 된 이제 제이 커틀러 한 말을 보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저도 그걸 보고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이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로니만큼 사이즈를 키우려고. 사실 슈러가 할 때는 스트랩을 쓰네요. 빅이라고 써있죠. 빅. 로니도 그렇고 피리스도 그렇고 저기 시합 준비할 때는 뭐 수염도 그렇고 숄로덴 선수도 그렇죠. 머리를 항상 좀 기르고 있더라고요. 되게 저 모습이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약을 많이 써서 머리가 다 빠져내는데 머리숱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디어 로니는 운동을 끝낸 것 같습니다. 180으로 슈럭을 했고요. 15개에서 2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몸 점검. 이 영상은 이제 배틀 포더 올림피아 DVD 영상인데요. 로니 쿨먼 옛날에 이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제이 커틀러도 있고 뭐 덱스터 잭슨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데니스 제임스 뭐 선수분들 굉장히 요 배틀 포더 올림피아 이 영상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본 영상이고 그래서 리액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니 몸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많이 작아졌는데 확실히 이때 나이가 46인가 8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2007년도입니다. 자, 오늘도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준이었고요. 자, 또 다른 리액션으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 Yeah.